들립니까? 네.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전달하시는 분이 소영수 대표님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오늘 뭐 특별히 추석 전에 뭐 전할 말씀이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원래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호스트가 없는데 여러분들 폰을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제가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K탑 지사장 임대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점심을 보니까 제가 50인분 이상은 될 거라 생각했는데 36인분 나갔어요. 어제가 38인분. 제가 그래서 추석 전이라 아무래도 좀 숫자는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좀 더 적게 오신 것 같아요.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오늘 저한테 우리 대학 동기 하나가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제가 한번 이거부터 읽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동이 오는 내용이라 어,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으려니까 또 안 보이네. 어, 제가 문득 그 메시지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의 손,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 한 대기업의 최종 면접을 보게 되었다. 면접을 보러 가는 날 양복을 매만지고 구두를 닦으며 청년은 다짐했다. 오늘은 내 인생의 분기점이 될 거야. 면접은 예상보다 차분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에서 사장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묻는다. 지금까지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청년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어머니입니다.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뒷바라지 해 주셨거든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면접의 마지막 과제는 하나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버지의 손을 꼭 한번 만져보고 내일 다시 오세요. 그 결과는 내일 들려주시면 됩니다. 청년은 조금 의아했지만 네 하고 대답하고 면접장을 나왔다. 청년의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늘 새벽부터 나가 어두워서야 들어오곤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건설 현장에 나가 지금껏 가족을 먹여 살렸다. 항상 손이 거칠고 때로는 피가 배어 있었지만 청년은 그런 아버지의 손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지, 손 좀 잡아봐도 될까요? 아버지는 멈칫하더니 어색한 듯 웃으며 내민다. 청년은 그 손을 양손으로 감쌌다. 그 순간 눈물이 났다. 손등엔 굵은
굵은 핏줄이 울퉁불퉁하게 솟아있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거치게 갈라져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엔 오래된, 오래된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정년은 묻는다. 아버지, 왜 이렇게 손이 거칠어요? 아버지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야외에서 오래 일하니 그렇지 뭐. 그래도 너 대학 보낸 보람은 있다. 정리는 끝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켰다. 그 손은 누군가에게 한 번도 따뜻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그러나 누구보다도 따뜻했던 가족을 위한 희생의 손이었다. 다음 날 정년은 면접장에 다시 섰다. 사장이 묻는다. 그 손은 어땠습니까? 정년은 깊이 고개 숙여 말했다. 그 손을 처음 만져봤습니다. 하지만 마치 제 인생 전체를 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 손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일 겁니다. 능력을 뽐내는 손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책임지는 손 말입니다. 사장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다. 축하합니다. 그걸 느낀 당신은 이 회사가 찾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동료들의 손을, 그리고 고객의 손을 그 마음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그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내가 지켜드릴 차례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이름은 우리 아버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도 손자를 둔 할아버지가 됐는데, 제가 이 청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제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이런 뭐 글귀를 들려드려도 될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그런 감정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제가 또 어, 약간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처음 보는 분 계십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다섯, 여섯, 일곱, 한 여덟 분 가까이 되네요. 예. 제가 아까 인사드리면서 K탑 지사장이라 그랬는데, 어, 제가 이 회사에 몸담은 지가 이제 34개월째입니다. 이제 두 달만 더 있으면 저도 만 3년이 되겠죠. 얼마 전에 소영수 우리 총괄 대표님이 3년 잔치를 벌였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촛불 불고 해서 3년을 지나갔는데, 소영수 대표님 저보다 한 100일 정도 빨라요. 95일, 95일 정도 빨리 접목하셨는데, 제가 지금 5만 번대니까 5만 번, 4만 번대 계신 분 있나요? 등록번호. 우리는 아이디만 얘기하지 등록번호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플랫폼에 들어가면 내 등록번호가 몇 번인지 알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마 35만 번대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5만 번대니까 여러분들보다는 한참 선배 되겠죠. 예. 우리 회사는 다단계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스폰서 이런 말을 안 쓰는 게 좋아요. 뭐 내 밑에, 다운라인 뭐 이런 말들은 좀 비속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스폰서는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재정적 지원, 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람을 스폰서라 그러는데 이 우리 다단계 바닥에서는 그렇게 스폰서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폰지지, 스폰지. 쪽쪽 빨아먹는 스폰지지 스폰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낱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낱말을. 예. 메타F에 제가 와서 자꾸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낱말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라. 예. 그래서 저는 그 뜻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원래 2시는 신규 설명회가 아니에요. 기존 참여하신 분들이 리더십, 지도자 쪽에 포커스 맞추는 내용이라서 그렇지만 저는 또 약간 섞어서 하겠습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도 낯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화번호가 있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기준으로 잠깐 말씀드린다면 010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3000번이 특이한 번호죠. 가운데 번호 3000번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장되어 있는 주소록에도 3000번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1957은 제가 생년입니다. 1957년생 닭띠. 세상 나이로는 뱃속에 있는 나이도 한 살로 쳐주니까 69세 닭띠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나이는 또 달라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전화를 하지 마시고 저장만 해놓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으로 해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지? 예? 마우스? 어. 아. 이 사진은 꼭 보여드려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게 저고요. 11시에 강의하신 분이 맨 오른쪽 제 대학 친구입니다. 최봉연.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이 최봉연의 친구, 중학교 친구 이분이죠. 시인입니다. 시인. 한국문학협회에 정식으로 등단한 시인이고 매년 시집을 한 권씩 내는 분이에요. 내년에 되면 또 아침에 내년 초에 또 시집을 낼 텐데 이렇게 세 사람이 보기 좋죠. 네. 여러분들도 자 추석 때 집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가족, 친구, 친척, 가까운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사업이 메타이프 사업이에요. 먼데 있는 사람 돈 벌게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돈 버는 기회를 드리라. 이런 거를 제가 상징적으로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는 혹시 누구를 소개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 정말 돈을 그동안 못 벌었는데 정말 내가 좋은 정보를 드려서 그분들이 부자 될 수 있는, 그것도 크게 부자 될 수 있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 말을 100% 믿지는 마십시오. 50%만 믿으시고 본인이 점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1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전부터는 안 했습니다. 그냥 소개하신 분이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하라 해서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한 1년 동안 많이 헤맸습니다. 힘들었죠. 그런데 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회장님 점검을 한 다음에 제가 올인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죠. 이 회사를 안 떠난 것이. 자, 용어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용어. 4차 산업이라고 뉴스에도 나오고 뭐 언론에서 나오는데 4차 산업이 뭐냐 궁금하잖아요. 말은 하는데 4차 산업이 뭔지. 그런데 4차 산업을 알려면 3차 산업을 알아야 되고 3차 산업을 알려면 2차 산업, 1차 산업을 알아야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1차 산업이란 자연 속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유통이나 취급하는 거예요. 1차 산업.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농사.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뭐 버섯, 그죠? 그 다음에 뭐 수산물, 축산 이런 것들이 1차 산업입니다. 2차 산업은 뭐냐면 기계로 공장을 돌려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가 발달되면서 기계화. 영농도 요즘 기계화를 많이 하죠. 트랙터나 뭐 관리기나 뭐 이런 기계로 합니다. 3차 산업은 뭐냐면 서비스업을 3차 산업이라 그래요. 식당을 하거나 은행이나 금융을 하거나 아니면 카센터 같은 거 이런 서비스 그런 걸 3차 산업이라 하는데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1차, 2차, 3차 산업에서만 종사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새롭게 4차 산업이라는 게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부터. 벌써 그렇게 됐나? 인터넷이 시작한 것이 30년이다. 컴퓨터가 시작되고 인터넷이 시작된 것이 30년 전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야, 벌써 그래 됐나? 사실은 뭐 4차 산업에 우리가 이제 접목하는 거지만 굉장히 늦은 거죠. 그런데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화폐까지도 가상화폐 시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돈이잖아요, 돈. 예, 돈이 바로 접목이 되니까 이제 거기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4차 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분을 제가 주목하는 겁니다. 예. 새로운 단어들이 있죠.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생소한 단어인데 우리 메타에서 제가 34개월 동안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이에요. 여러분들보다는 한 3년 빨리 가고 있는데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나이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이를 지워야 된다. 그걸 저는 강조합니다. 제가 1957년생인데 세상 나이로 69세를 했죠. 앞에 10자리 수를 지웁니다. 그러면 9살이죠. 9살. 언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 나이를 줄여야 된다. 과거에 뭐 6.25 전쟁, 월남 전쟁, 태평양 전쟁 그런 거 경험한 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늦었지만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버는 자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이가 어려야 된다. 지금부터 유치원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우는 자세로 한다. 그러면 그동안 못 들어왔던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이라는 단어도 생소할 수밖에 없죠. 이제 유치원생이니까 유치원에 들어왔으니 지금부터 새로운 단어를 익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주 들으면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어린애들이 뭐 영어
뭐 뜻을 알고 합니까? 계속 외치다 보니까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 뜻까지도.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 이름이에요. 이 게임 회사에 2천만 원을 던졌더니 2, 3년 만에 250억 원을 벌었다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버는 거지. 맨날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에 들어오고 건설 현장에서 노동하고 이런 돈을 못 벌어요. 그거는 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기 위한 방편이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지. 돈을 크게 벌려면은 정보를 가져야 돼요. 정보를.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땅도 40년, 50년 전에는 다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이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평당 뭐 1억, 2억 해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 땅을 사놓은 사람들은 다 부자 됐죠. 졸지에 부자 된 사람을 졸부라 그래요.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내가 농사 짓던 땅이 개발이 되니까 부자가 돼버려. 근데 그 개발되는 지역을 미리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농사 짓는다고 몰랐지만 도시 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수십 년 전부터 다 펜대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아는 거예요. 그 공무원들이.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는 못 사지만 친척들, 차명으로 사잖아요. 언론에 많이 나온 사람이 이명박이라는 사람. 도곡동 땅, 지 땅이 분명한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서울시장 하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그 동네 땅을 사놓은 거예요. 개발될 거를 미리 알고. 그렇게 해야 큰 돈을 번다니. 어떻게 맨날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고 건설 현장에 가서 노가다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겠습니까? 먹고 사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지. 그죠? 이런 사람이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돈을 버는 길목에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돈이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알려면 미리 정보를 알아야지. 예, 강한철 회장이 아주 명석한 분이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조사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확신이 생겨요. 저처럼. 저는 1년 걸렸어요. 그분을 파악하는데. 예.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저를 처음 뵙는 분은 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 재밌고 하겠습니까? 좀 예쁘장하게 생겼네. 그것 때문에 예? 아니라는 거지. 예.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설계도가 나와 있을 때 믿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옆에 친구를 봐라. 그리고 그 사람하고 술도 한번 마셔보고 노름도 한번 해보고 저 뒷골목에 가서 어? 한번 놀아도 보고 그런다 하잖아요. 음. 시간을 들여서 알아봐야 된다. 무조건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얼마 넣으면 얼마 준다. 얼마 만에 얼마 준다. 이것만 쫓아다니면 한 판이 망한다. 우리보다 다 월등해요.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월등하다니까. 우리들을 보고 요 사람들 어떻게 끌고 가면 되겠다. 특히 사기치는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예. 이런 걸 보고 우리도 좀 배우자.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회사까지는 똑같아요. 로블록스 요 노란 글자 대신에 메타페스티스트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P2E. 이 다 P2E 게임 회사들이에요. P2E를 하니까 168배, 1684배, 1875배, 1570배, 1275배 되더라 이거지.
P2E 게임이 앞으로 전망이 이렇더라. 이미 하고 있는 회사들도 이렇고. 우리 이제 바쁘잖아요. 얼마 안 가면 내일 모레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때까지 60년, 70년, 80년 살아왔으니까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거지. 마음이 급해. 이때까지 돈 못 벌었는데 돈 번다 하니까 여기 찍고 저기 찍고 근데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그 사람들은 낚시꾼이고 우리는 고기야. 그냥 낚시 입박 미끼 딱 던지면 그거 탁 물잖아. 그거는 자기 수입이 돼버려. 내가 물고기면은 낚시꾼이 어떤 짓을 하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거 먹이가 왔네. 팍 무는 순간 그냥 잡혀가 버린 거예요. 퐁당이야, 퐁당. 그런데 몇 번 당해본 사람들은 내가 지보다 빨리 내가 빠지면 되지. 치고 빠지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그거 모를까요? 아, 요거 언제 빠지겠다. 알면은 탁 걸어버리지.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게임 회사입니다. 에? 자, 4차 산업이고 인터넷으로 하는 거고 4차 게임 회사다. 요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뭐 가지고 게임 하느냐? 말이죠. NFT, 경주마. 자, 잎이 있는 거는 나를 소개 한 번 하고 우리 회사에 아침 10시, 저녁 8시, 그 다음에 이런 강단에서 강의하시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고 아웃라인을 말씀드리자면 말게임을 하는 회사다. 근데 NFT라고 해놨죠. 이것도 새로운 단어입니다. NFT. NFT. 몰라도 됩니다. 깊이 있는 내용은 이 자가 뭐냐면 토큰의 약자예요. 토큰. 토큰. 코인은 들어보셨죠? 코인의 대표 주자가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이 1번 사업자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알트코인이라 해가지고 다 2번 사업자, 3번 사업자들이지. 그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1억 7천만 원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뭔데? 예? 그게 뭔데? 16년 전에 2009년도에 블록체인 기술로 사토시라는 기업인지 사람인지 그룹인지 모르지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내놨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인정 안 했어요.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르고 피자 두 판, 피자 10불에 두 판 사면은 비트코인 10,000개를 서비스 준다 했을 때 10,000개 피자 두 판, 10불짜리 두 개 20불, 20불에 비트코인 10,000개를 준다고 할 때가 있었대요. 지금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어,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있겠죠. 그 사람이 진짜 졸부가 돼. 졸지의 부자가 돼. 자, 말로 하는 사업인데 NFT는 토큰이라 그랬죠. 그러면 코인과 토큰의 차이점은 뭐 별다르지 않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누가 잘 안 해줄 거예요. 코인이라 하면 동전, 영어로 코인, 동전, 돈이라는 느낌이 바로 들잖아요. 옛날에 엽전, 우리나라로 따지면 엽전, 동전. 예. 그거는 돈이라는 느낌이 바로 드는데 토큰은 돈이라는 느낌이 바로 안 들어요. 근데 맥은 통하는 겁니다. 옛날에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에는 토큰을 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그죠? 요즘 애들은 토큰이 뭔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토큰이 뭐냐면 보증서예요. 보증서. 정서. 요거는 돈하고 바꿀 수 있다 하는 정서가 토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인은 바로 돈이고 토큰은
돈하고 바꿀 수 있는 정서다 이래 보면 돼요. 수표가 토큰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수표. 수표나 돈이나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수표도 받잖아요. 근데 한 단계 거쳐야 되지. 은행에 가서 돈으로 바꾸려면. 그래서 NFT도 우리는 말이지만 토큰이고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NFT라는 뜻은 토큰은 토큰인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뜻이에요. 제가 제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임대식이잖아요. 임대식이는 많아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임대식이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실제는 전 세계에 나 하나밖에 없어. 유전자가 똑같고 키가 요만하고 나이가 뭐 1957년생이고 이런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 NFT라 한다. 그러면 외울 필요 없어요. 유아독존.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100만 마리가 나왔는데 다 다르다. 말사업을 하는데 이 100만 마리가 다 다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하죠. 새로운 단어가 많은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쓰다 보면 다 알게 돼요. 카카오톡 누구나 다 하잖아요. 처음부터 뭐 알아서 했나? 그래서 유치원생이다. 유치원생. 하나하나 배워간다. 잘생겼잖아요. 이 사람이 1968년생. 몇 월 달에 태어난지는 몰라요. 1968년생. 7월입니까? 저보다 세상 나이로 11살 아래. 제가 010에 3000번에 1957 하니까 이분이 야 그거 괜찮다 이래가지고 010에 뒤에 1968로 폰을 두 개를 뺐더라고. 그래서 제가 모범을 보인 거죠. 뭐냐면 투명하게 하나라도 뭔가 투명하게 보이겠다는 의지가 보인 거죠. 나 1968년생입니다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민등록 번호는 절대 오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전화번호 정도는 영업하는 사람은 다 알리잖아요. 보험하고 뭐 자동차 판매하고 뭐 화장품 판매하고 이런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 자기 번호 오픈하잖아요. 기억하기 쉽게. 예. 저는 제 이름 알려드렸고 전화번호 3000번에 1957 특이한 번호잖아요. 저는 전화번호도 NFT라. 알고 보면 여러분들도 다 NFT 전화번호가 다 NFT라니까.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한국의 히딩크라는 이름을 날릴 정도의 그때쯤 돼서 이분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5년 동안 생명부지의 땅에 가서 자기를 기초를 닦았. 오늘날의 메타 F를 만들기 위해서 기초를 닦은 사람이다. 자기 돈으로.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게임 회사로 1등을 했던 사람인데 불법한테 지는 바람에 2등을 해버렸어요. 불법 회사가 어느 회사냐면 저 김제의 마늘밭에서 5만 원짜리 다발이 20억인가 30억인가 나왔다는 그 사람이 150억인가 나왔다는 그 사람이 1등하고 우리 강 회장은 2등 했대요. 합법은 이 사람이 1등 했는데 불법까지 합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그 사람이 월등히 많이 버는 거예요. 그 150억 포크레인으로
꺼낸 그 장본인은 중간책. 그러니까 그 오야지는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돈을 조 단위로 벌었죠. 그래 한국에 수배를 내리니까 도망가 중국에 어디 구석에 산대요. 강 회장한테 가끔씩 전화 와가지고 잘 있나 하고 안부를 주고받고 한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야 되겠나만 어쨌든 어, 지나간 얘기니까 아주 지는 거를 자기 자신한테 용납을 못하는 사람. 무조건 했다면 1등 해야 되는 사람. 그런데 그 합법 불법 해가지고 2등 한 게 뼈가 아파가지고 베트남에 가가지고 세계에서 1등 하겠다. 세계에서 1등 하려면은 메타버스밖에 없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기초를 닦고 오늘날까지 온 건데 얼마 전에 30% 그러니까 전반기에 만났을 때는 우리 회사 공정이 30%짜리 회사다라고 했는데 요 얼마 전에 텔레그램에 올린 거 보니까 아직 40%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아직 40%가 안 되는 회사예요. 우리 회사가. 횟수로는 8년, 9년 돼 가는데 아직 40%가 안 되는 회사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처음에 전달받으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뭐 40%도 안 되는 회사를 내보고 하라고? 어? 100% 돼도 믿을 똥 말똥인데. 그런데 거꾸로 100% 되면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삼성이다, SK다, 뭐 LG다, 그 참여해가지고 뭐를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예. 그런 회사를 100%라고 보면 지금 40%도 안 된다 하면 앞으로 남은 기회가 몇 프로 남았다고요? 60%나 남아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회가 남아 있는 거지. 늦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35만, 40만 사이에 지금 회원 등록수 번호인데 앞으로 1,000만 명이 우리 목표입니다. 목표가. 1,000만 명. 100만 명도 안 갔는데 지금 내 번호가 40만 번이라 치더라도 내 후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겠습니까? 1,000만 명이 목표인데. 꼭 1번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5만 번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이 회사.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부자 되는 거예요. 음. 저는 요새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 플랫폼을 들여다보면 매일매일 기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뒤돌아보면 지금이 어마어마한 제가 부자거든요. 그 부자를 그 부자를 이 강 회장이 계속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말만 듣지 말고 예,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왜?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세상 나이 20살 넘으면 부모 품에서 벗어나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 요거는 이제 메타페스트에 요약을 해놨는데 8가지. 이 8가지 안에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대에 부합하는 사업이냐, 돈이 되느냐, 망하지는 않겠느냐, 법이냐, 불법이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이 안에 다 있어요. 요즘 통신이 아무리 발달됐다 해도 삐삐 팔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잖아요. 아무리 디자인을 예쁘게 해도 삐삐 안 팔려요. 지나갔다는 거지, 지나갔다.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없다. 그게 시대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말들을 하지만 앞으로는 언론에서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어들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오늘 배운 것만 해도 메타버스,
메타버스, 메타페스트, 그다음에 P2E, NFT 요까지는 배웠잖아요. 플랫폼, 어?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오늘 너무 많이 배웠어 보니까 5개나 배웠. 창의성, 예? 남들이 모르는 거, 전문성, 안전하냐, 돈이 되냐, 지속 가능하냐, 잠시 벌다 마는 거냐, 그 다음에 확장할 수 있냐,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냐, 얼마나 다양하냐, 참여할 수 있나, 내 같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나, 그 다음에 법적으로 괜찮냐, 이런 얘기. 요거는 제가 필서를 좀 해야 되겠는데, 요까지 하면 얼추 끝날 것 같네요. 조금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혼선이 좀 있어가지고. 어. 자, 여러분들, ABC, 이런 말 많이 하죠. ABC도 모르나? 그런 얘기 많이 듣죠? ABC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ABC는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ABC예요. ABC로 모르나 이러면 기본도 모르나 이 말이에요. A부터 Z까지가 26자예요. A, B, C, D, E, F, G가 26자인데 맨 앞에 나오는 ABC도 모르면 어떻게 Z까지 알겠습니까? 그거는 기초라는 거지, 기초. ABC도 모르나 이 말은 기본도 모르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ABC는 알아야 된다. ABC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요거를 설명을 드려야 돼. 설명을. 여기 문이 있고 여기에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가 의자가 있고 여기도 의자가 있고 여기도 의자가 있고 여기도 의자가 있는데 A, B, C. A는 뭐냐면 어드바이저. 우리 회사에 어드바이저 직급 있죠. 어드바이저 직급. 그 뜻이 뭐냐면 좋은 자라는 뜻이요. 먼저 와서 조언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설명하는 사람. 그러니까 뭘 알아야 설명하지. 처음 들어온 사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B는 뭐냐면 중개자. 브릿지라 그래요. 브릿지. 다리. 브릿지. A는 어드바이저, B는 브릿지, 다리, 교량, 중개자, C는 클라이언트라 해가지고 고객, 도움을 받을 사람. 예.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브릿지 역할이겠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클라이언트, 고객일 수 있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알고 리더십이 있으면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언자 역할을. 설명하는 사람. 그 세 사람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특히 어드바이저 직급에 올라가신 분, 총판까지 가신 분, 에이전트에 가신 분들은 어드바이저 역할을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역할마다 다 임무가 있어요. 임무가.
자세가 있고 그거를 한 10분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바쁜 추석 걸음 가셔야 되니까 예. 또 다음 주 되면은 또 좋은 얘기 하기로 하고 자 여기가 문이고 ABC가 앉아야 되는 자리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자 A가 어디 앉았으면 좋겠어요? 손 들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문 앞에 앉는 사람이 A였으면 좋겠다. 또 다른 분 A가 어디 앉았으면 좋겠나? 여기에? 여기에 A? 그러면 B는? 여기에? 여기도 B? 여기 C? 자, 문 쪽에 앉는 사람 A 말고 또 다른 의견 있는 분? C. B. 문 쪽에 앉는 분이 B. 자,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여기 정답. C가 정답. B. B. 자, 왜 이 위치가 중요하냐?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문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회의하고 있는데, 미팅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은 A가 조종자 역할을 해야 해요. A가 조종자 역할. A가 여기 앉아 있으면 만약에 C가 여기 앉아 있다. 그러면은 시선이 뺏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의할 때도 보면은 문이 뒤에 있어야 돼요. 강단을 보고 앉는 사람이 문을 볼 수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배치를 잘해야 돼요. 네. 문이 열리잖아요. 그럼 시선이 그쪽으로 쏠려버려요. 그럼 집중력이 떨어진다. ABC라니까 ABC 기본도 모르나 할 때 ABC 모르면은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직급 가봐야 ABC도 모르는 놈이 그런 소리 듣는다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지우고 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역할입니다. C는 그냥 가만히 떼기만 되면 돼요. 끌어다 놓은 가만히 떼기. 뭐 알아야 뭘 하지. 그러니까 설명하는 사람 설명하는 대로 잘 들으면 돼요. 경청하는 자세. C는 왜냐하면 사업을 잘하려 하면은 경청을 해야지. 맞잖아요. C의 역할은 경청만 하면 돼. 그런데 자세가 이 사람 보면 알아요. 딱 처음 보면. 그래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요래 갔다 요래가 니 한번 해봐라. 이런 사람 있죠? 강의할 때도 보면은 그런 사람 있어요. 앞에 앉은 사람 별로 안 그러는데 저 중간 뒤에 앉은 사람은 삐따가 이래가지고 한번 어쩌는가 보자. 그런 사람은 성공을 못합니다. 교만하잖아요. 말은 안 해도 이미 교만이 딱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러면 A가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아, 젊어 저거 어? 삐따가 노네. 그래도 A의 역할은 그러면 안 되죠. A는 항상 그 자리에서 어,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하면 어느덧 이분이 자세가 달라져요. 자세가. 제가 옛날에 대리운전 할 때 그랬다 했잖아요. 대리운전하면
차주가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타면서 자세 딱 바로 앉아가지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고객님 하고 제가 출발하면은 삐따가 있다가도 이런 인사를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거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고객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운전기사라면 아주 손알로 보이잖아요. 특히 대리운전하는 사람. 근데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런 얘기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술이 부터 깨는 거야. 아니, 그리고 나이도 많잖아요. 대리운전하는 사람 대체로 나이가 많습니다. 60 다 넘어가지고 퇴직해가지고 하니까 다 나이가 많아. 근데 알로 봤던 사람이 와가지고 복장도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달라진다. 자세가 달라진다. A의 역할에 따라서. 여기서 가장 ABC 중에 가장 역할이 중요한 사람은 B예요. 브릿지. 중간. 중개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팔라는 사람하고 살라는 사람하고 임대 들어올 사람하고 임차하는 사람하고 사이에 성사를 시키는 사람이 중개 사람이야. 중개사.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청하는 자세가 되느냐 삐딱한 자세가 되느냐도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B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아셔야 된다. B와 C는 아는 사이죠. B와 C가 아는 사이고 A와 B가 아는 사이잖아요. 대체로 A와 C는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를 부드럽게 만들고 일이 성사되도록 하는 것이 B의 역할인데 B가 C를 만날 때 오늘 만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모르니까 좀 구라를 쳐도 괜찮아요. 응? 모르는데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만나면 니는 껍벅 넘어갈 거다. 우리 회사에서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구라를 쳐야 돼. 모를 때.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A한테다가 오늘 만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라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네가 설명 잘해가지고 이 사람 가입하도록 시켜야 돼. 오히려 명령하는 거라. B가 A한테. 이러면 조진한 거라니까. 족치는 거라니까. 이 미팅은 끝나버려요. ABC가 아니라 CBA가 됩니다. CBA가. 그래서 이 브릿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A를 기업이라고 그래요. 골프 해보셨어요? 골프 안 해보셨네. 골프에 공을 얹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공이 올라가. 여기 골프 공이면 요걸 T라 그래요. T. T자 같이 생겼잖아요. T라 근데 T에 업, T에 올린다 해가 T 위에 올리는 거. 이걸 T업이라 그래. T업. 그래서 T업 해놓고 공을 드라이버로 때리거든. 그러니까 B가 A를 T업을 해야 돼. T 다운 시키면 안 된다고. 이 C한테다가 그러니까 A한테다가 C를 부각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 C를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C한테는 A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C한테는 그래 하고 A한테는 C를 완전 무시해버려. 그 사람이 뭐 했는지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A가 자신만만하게 미팅을 해야 되는데 C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A가 주눅이 들어가고 설명을 못 한다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 하셔야 된다고.
브릿지 역할.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어요? 그게 아닌가? 다리가 무너진 건 아니네. 다리가 튼튼해야 안 무너진다고. 다리가 무너져 버리면 교량은 다 엉망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ABC 역할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 어디서 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보험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알 거예요. 보험 교육에서 이런 거 좀 가르치니까. 근데 저는 보험에서 배운 건 아니에요. 저는 이 테라노에 제가 몇 년이랬죠? 25년. 대구에서 3년. 그래서 이 다단계나 뭐 이런 쪽에는 제가 저는 공부 위주로 했어요. 공부 위주로. 그래서 피해는 많이 안 났고 저 그랬는데 경험이 많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설명 다 끝나고 나면 B의 역할이 더 중요해요. 야, 들어보기 괜찮지? 어떤 너? 그러면 지는 거거든. 계속 이 B의 역할은 뭐냐면 애가 설명할 때 옆에 노트를 놔놓고 오늘 노트 갖고 오신 분 계시네. 계속 A의 아는 얘기지만 수없이 들었던 얘기지만 A의 얘기를 계속 적으면서 그건 쇼예요. 쇼 보여준단 말이에요. C한테 이 B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체로 보면은 휴대폰 띵 울리면 밖에 기 나가고 어? 이 사람끼리 저끼리 얘기하라 해놔놓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야야 이분 대단한 사람인데 휴대폰 절대로 울리면 안 된다. 끄자. 휴대폰 끄자. 아, 예. 예. 다 끝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B의 역할 때문에 이게 성사가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된다. B의 역할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A는 못하더라도 B의 역할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노트 적어가면서 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음, 끝나고 나서 야 친구야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딴 생각하면 안 된다. 무조건 내하고 같이 가자.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줄게.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줄게. 내 믿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세가 있다가 다리가 풀리고 자세가 바라지면서 이 사람 말을 듣게 돼요. A는 아주 성실하게만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게 나 돈 얼마 번다. 통장 보여줄까? 이따구 소리 하면 안 되고 어드바이저 정도 되면은 아주 겸손한 자세. 낱말도 골라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제가 ABC도 모르나? 이때까지 하나도 몰랐잖아요.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ABC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B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C는 가만히 떼깁니다. 가만히 떼기니까 아주 무시해요. A한테 C를 티업시키면 안 된다고. 티업은 A한테만 C한테 A를 티업시키는 거지 A한테 C를 티업시키면 안 된다, 망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리더십과 메타F의 초기 사업자들을 위한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고 공지사항이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